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 4가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60세 이후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더 좋은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식품입니다. 우리 모두 어릴 적부터 과일을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과일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변화하기 때문에 과일을 먹는 방식도 조금씩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과일을 더 현명하게, 더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과일은 양 조절이 필요한지, 그리고 과일을 먹는 최적의 시간은 언제인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를 넘어가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첫 번째로 기초대사량이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늘기 쉬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섭취한 칼로리가 예전처럼 빠르게 소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집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당분을 섭취해도 혈당이 예전보다 더 높게,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장 기능이 서서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필요 없는 물질을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조금씩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과 같은 미네랄을 배출하는 능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화 기능도 젊었을 때보다 약해집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의 운동성이 감소하며 소화 효소의 분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더디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이를 이해하고 식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일을 먹는 방식도 이러한 몸의 변화에 맞춰 조금씩 바꿔나가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과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 조절이 필요한 과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일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특정 성분이 많아서 60세 이후에는 양과 먹는 시간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과일입니다. 휴대하기도 편하고 달콤하며 포만감도 좋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당분과 칼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한 개에는 약 14g의 당분과 42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이 정도 칼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좋은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의 경우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칼륨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의 당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나나 하나로 식사를 대신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혈당 관리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나나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 후에 반 개 정도를 드시거나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특히 덜 익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 혈당 상승이 더 느립니다.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정말 맛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요즘 인기 있는 샤인머스켓이나 거봉 같은 품종은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포도 100g에는 약 16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한 송이를 다 먹으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포도의 문제는 먹기 시작하면 계속 손이 간다는 것입니다. 한 알, 두 알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를 다 먹게 됩니다. 특히 텔레비전을 보면서 무심코 먹다 보면 섭취량 조절이 어렵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포도 섭취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도는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과일이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포도를 드실 때는 하루에 10알 정도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식사 후에 드세요. 공복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포도는 수분이 빠져 당분이 더 농축되어 있으니 생포도보다 더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망고입니다. 망고는 열대과일의 대표주자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망고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은 약 45g입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망고의 또 다른 문제는 알레르기입니다. 망고에는 우루시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온나무에 들어있는 성분과 유사합니다. 과거에 옷 알레르기가 있었던 분들은 망고를 먹고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입 주위가 붓거나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망고는 칼로리도 높은 편입니다. 중간 크기 망고 한 개는 약 200칼로리로 밥 한 공기와 비슷합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60대 이후에는 이런 칼로리가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망고를 드실 때는 식후에 반 개 이하로 제한하시고 처음 드시는 분이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분은 소량으로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감입니다. 감은 우리나라 가을의 대표 과일입니다. 단감도 맛있고 홍시도 별미입니다. 하지만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위 속에서 위산과 만나면 응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먹으면 이 탄닌이 위 속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석이라고 합니다. 위석이 생기면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움이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내시경이나 수술로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 한 개에는 약 25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홍시나 곶감은 수분이 빠져 당분이 더욱 농축되어 있습니다. 곶감 한 개의 당분은 생감의 3배 정도입니다. 감을 드실 때는 절대 공복을 피하시고 식사 후에 소량만 드세요. 그리고 충분히 씹어서 물과 함께 드시면 위석 생성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 조절이 필요한 4가지 과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 이 과일들은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다만 당분이 높거나 특정 성분이 많아서 60세 이후에는 양과 먹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반대로 60세 이후 적극적으로 드시면 좋은 과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당분이 상대적으로 낮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강력한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가 느렸다고 합니다.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또 다른 장점은 당분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블루베리 100g에는 약 10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포도나 바나나에 비하면 낮은 수치입니다. 하루에 50g에서 70g, 대략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블루베리가 없다면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해도 됩니다. 냉동 과정에서 영양소가 거의 손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오래전부터 건강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펙틴은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사과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당분의 흡수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비교적 안전한 과일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과는 가능하면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사과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 후나 오후 간식 시간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를 과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아보카도는 엄연히 과일입니다. 다만 다른 과일들과는 영양 구성이 매우 다릅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당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는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아보카도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눈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나이와 관련된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0세 이후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므로 하루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빵에 발라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채소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입니다. 토마토는 비타민C와 라이코펜이 풍부한 대표적인 항산화 과일입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라이코펜이 특정 암의 위험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마토의 특별한 점은 가열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생토마토도 좋지만 토마토 스프나 토마토 소스로 조리하면 라이코펜을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당분도 낮고 칼로리도 낮습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또는 방울토마토 1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샐러드로 먹어도 좋고 간식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적극 추천하는 4가지 과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이 과일들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과일을 건강하게 먹는 7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면 어떤 과일을 먹든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주스보다는 통과일로 드시라는 것입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많이 손실됩니다. 식이섬유가 없으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또한 주스는 포만감이 적어 과도하게 섭취하기 쉽습니다. 씹어먹는 통과일은 천천히 먹게 되고 포만감도 크며 식이섬유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하루 과일 섭취량은 200g, 대략 2주먹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당분 섭취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과일을 먹는 시간입니다.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가장 적절합니다. 식사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먼저 섭취한 후 과일을 먹으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과일을 먹거나 밤늦게 야식으로 과일을 먹는 것은 피하세요. 네 번째 원칙은 과일을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단백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과일과 함께 요거트, 견과류, 치즈 같은 단백질 식품을 먹으면 혈당 상승이 더욱 완만해집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먹을 때 아몬드 몇 알을 함께 먹거나 블루베리를 그릭 요거트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 신장 질환이 있는 분,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은 과일 섭취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과일과 적정량을 정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치아 건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의치를 사용하시는 분은 단단하거나 끈적한 과일을 피하세요. 곶감이나 말린 과일은 치아에 달라붙어 불편할 수 있고 의치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드러운 과일을 선택하거나 작게 잘라서 드세요. 일곱 번째 원칙은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 후 몸 상태는 어땠는지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혈당을 측정하시는 분이라면 식후 혈당 수치도 함께 기록하세요.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과일과 적정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몸은 다르기 때문에 자신만의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하루 과일 섭취의 실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사과 반 개와 호두 3개에서 4개 정도를 함께 드세요. 사과의 식이섬유와 호두의 좋은 지방이 만나 포만감도 좋고 영양 균형도 잡힙니다. 점심 식사 때는 반찬으로 토마토 1개를 곁들이세요. 토마토는 식사와 함께 먹기 좋은 과일입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가볍게 데쳐서 먹어도 좋습니다. 오후 간식 시간에는 블루베리 한 줌과 플레인 요거트를 함께 드세요.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과 요거트의 유산균이 만나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요거트는 가능하면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저녁 식사는 과일보다는 채소와 단백질 중심으로 구성하세요. 저녁 늦게 과일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혈당 관리에도 좋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바나나 반 개, 포도 10알, 감 반 개 등으로 과일을 다양화하세요. 같은 과일만 계속 먹는 것보다 여러 종류를 번갈아 먹는 것이 영양 균형에 좋습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속 당분도 설탕처럼 나쁜지 궁금해 하십니다. 과일의 당분은 정제된 설탕과는 다릅니다. 과일에는 당분과 함께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순수한 설탕을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역시 혈당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과일을 아예 먹으면 안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뇨가 있어도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당도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고 양을 조절하며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마다 혈당 반응이 다르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과일과 양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린 과일은 어떤지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건조 과일은 수분이 빠져 당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같은 무게라도 생과일보다 훨씬 많은 당분과 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포도는 생포도보다 당분이 4배 이상 높습니다. 말린 과일을 드신다면 생과일보다 훨씬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정말 안 좋은지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공복에 당도가 높은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진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일시적으로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혈당 조절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과일 알레르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고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에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정 과일을 먹고 입 주위가 가렵거나 목이 따끔거리거나 두드러기가 생긴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심한 경우 호흡 곤란이나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기농 과일과 일반 과일의 차이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기농 과일이 농약 잔류 측면에서는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학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일반 과일도 깨끗이 씻어서 드신다면 충분히 안전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유기농을 선택하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 과일을 깨끗이 씻어 드셔도 괜찮습니다. 과일 껍질을 먹어야 하는지도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사과, 배, 포도 같은 과일의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더 좋습니다. 다만 껍질이 두껍거나 질긴 과일, 예를 들어 바나나, 오렌지, 망고 같은 것들은 당연히 껍질을 벗기고 드셔야 합니다. 껍질째 드실 때는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고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활용해 씻으면 더욱 깨끗합니다. 냉동 과일과 신선한 과일의 차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동 과일은 수확 후 바로 급속 냉동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잘 보존됩니다. 오히려 장거리 수송되어 오랫동안 진열대에 놓여있던 신선 과일보다 영양가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는 냉동해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제철이 아닐 때는 냉동 과일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과일 통조림은 어떤지도 궁금해하십니다. 과일 통조림은 대부분 시럽에 담겨 있어 당분이 매우 높습니다.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시럽은 버리고 과일만 물에 헹궈서 드세요. 하지만 신선 과일이나 냉동 과일이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과일 스무디는 건강한지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스무디는 주스보다는 낫지만 통과일보다는 못합니다. 스무디를 만들 때 식이섬유가 모두 포함되기는 하지만 갈리는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어 당분이 더 빠르게 흡수됩니다. 또한 스무디는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씹는 과일보다 포만감이 적고 과도하게 섭취하기 쉽습니다. 스무디를 만든다면 과일 양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넣으며 단백질 파우더나 그릭 요거트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별로 어떤 과일을 먹는 것이 좋은지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봄에는 딸기가 제철입니다.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당분이 상대적으로 낮아 좋은 선택입니다. 하루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름에는 수박, 참외 같은 과일들이 나옵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아 당분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먹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작은 접시에 담아서 천천히 드세요. 참외도 비슷합니다. 수분이 많지만 과도하게 먹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가을에는 배, 감, 포도가 제철입니다. 배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하루 반 개에서 1개가 적당합니다. 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복을 피하고 식후에 소량만 드세요. 포도도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귤, 한라봉 같은 감귤류가 제철입니다. 감귤류는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당분도 있습니다. 하루 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껍질을 벗기고 하얀 속껍질은 가능하면 함께 드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제철 과일을 먹는 것이 영양학적으로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습니다. 제철 과일은 영양소 함량이 높고 맛도 좋습니다.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을 위한 특별한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몽과 자몽 주스는 특정 약물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일부 항생제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이런 약을 드시는 분은
자몽 섭취를 피하시거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 특정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물이 칼륨 배출을 막는 작용을 한다면 바나나를 많이 먹으면 칼륨 수치가 너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과일 중에서는 키위나 아보카도에 비타민 K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어떤 약을 복용하든 새로운 과일을 식단에 추가하거나 섭취량을 크게 바꾸기 전에는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을 위한 팁도 드리겠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과일을 적절히 익혀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과를 찌거나 구워서 먹으면 부드러워져 소화가 더 쉽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끓여서 배숙을 만들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적고 기침에도 좋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특정 과일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과, 배, 수박 같은 과일에는 FODMAP라는 성분이 있어 일부 사람들에게 복부 팽만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나나, 블루베리, 오렌지 같은 저FODMAP 과일을 선택하세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산도가 높은 과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귤, 오렌지, 자몽 같은 감귤류나 파인애플, 토마토는 위산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나나, 멜론, 배처럼 산도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혈당 측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팁도 드리겠습니다. 과일을 먹고 2시간 후에 혈당을 측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기록하세요. 어떤 과일이 혈당을 얼마나 올리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개인화된 데이터가 가장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바나나를 먹어도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사과를 먹어도 혈당이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침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체중 관리를 위한 과일 섭취 전략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중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과일도 칼로리로 계산해야 합니다. 과일은 건강식품이지만 칼로리가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망고, 포도처럼 칼로리가 높은 과일은 제한하시고 블루베리, 딸기, 수박처럼 칼로리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과일을 식사 대용으로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과일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하고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아 곧 배가 고파집니다. 식사는 제대로 하시고 과일은 간식이나 후식으로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과 과일 섭취의 관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전에는 가벼운 과일 간식이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반 개나 사과 몇 조각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운동 중 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과 함께 과일을 드시면 좋습니다.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 후 삶은 계란 1개와 블루베리 1줌을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사회적 상황에서의 과일 섭취도 현실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모임이나 잔치에 가면 과일이 후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완전히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량만 드시되 당도가 높은 과일은 한두 조각만 맛보는 정도로 하세요. 명절이나 제사 때 과일을 준비하고 남은 것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들과 나눠 먹거나 적절히 냉동 보관했다가 조금씩 드세요. 한꺼번에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과일 선물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마운 마음은 받되 몸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웃이나 친구들과 나눠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일 섭취의 큰 그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은 건강한 식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과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에는 채소, 통곡물, 단백질, 건강한 지방도 모두 필요합니다. 60세 이후의 건강한 식단은 다양성과 균형이 핵심입니다.
과일도 중요하지만 채소도 충분히 드시고 단백질 섭취도 신경 쓰시고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과식을 피하며 천천히 씹어 드세요. 식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기본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60세 이후 과일은 금지 식품이 아닙니다. 조건과 방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스보다는 통과일로, 공복보다는 식후에, 과도하게보다는 적당히,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분이 높은 과일은 양을 조절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은 적극적으로 드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한 가지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에 옮기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 식사 후부터 시작하세요. 과일을 먹을 때마다 오늘 배운 원칙들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곧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명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해줬지만 이제는 우리가 몸을 더 잘 돌봐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실천이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어떤 과일을 즐겨 드시는지, 과일을 먹고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만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